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진짜 액세서 자체는 계속적으로 계속 써서 글로벌하게 액세서 할 수 있지만은 그 부타임에서 처음에 이닛 하는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된답니다. 패턴을 정확하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약간씩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제 내가 뭘 아이솔레이션 하려고 했고 뭘 분리해가지고 유연성이라든가 그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분리한다는 것은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변화하는 것을 분리시키면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었죠. 자, 실제로는 이게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게 원래 나와서 이게 칠판에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책에 나오는 샘플입니다. 책에 나오는 샘플이고 메이즈 미로 게임이죠. 미로 게임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미로 게임을. 그러니까 미로에는 뭐가 있냐면은 방이 있어요. 방. 그 구성요소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 방이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뭔가 미로 안에 어떤 그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뭔가 하나 이제 들어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미로 안에 투입돼가지고 딱 이제 처음에 미로 쫙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아무데나 랜덤하게 한 군데 보통 맨 가운데 집어넣는 거야. 맨 가운데 딱 집어넣잖아요. 미로 딱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알아서 나와라. 이게 이제 게임의 기본 그건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이제 방 설계를 쭉 해야겠죠. 방 설계를 쭉 하고 그 방의 네 가지 사이드가 있죠.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방 사이드별로 해가지고 먼저 방의 네 가지 사이드가 문이냐 벽이냐 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동서남북 있어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벽이면은 통과를 못할 테고 문이면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드가 월이냐 도우냐 둘 중 하나 되고 방이 나머지는 다 방인 거죠. 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바둑판이면 19파이 19의 어떤 그 방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동으로 이제 랜덤하게 만들든지 어떤 팩토리에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월을 하고 도우를 각각의 룸의 사이드에 뭐 이렇게 알고리즘 써가지고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실제로 이제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금은 원래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 A4지 딱 나눠주고 이제 먼저 이 다섯 가지 패턴을 이제 각각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맨 앞에 뭐였죠? 팩토리 메소드였죠. 팩토리가 아니고 팩토리 메소드 아까 얘기했지만 팩토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데 팩토리 메소드가 패턴 이름이고 팩토리가 패턴이 아니에요. 팩토리는 그냥 만든다는 의미고 중요한 거는 메소드라는 거죠. 팩토리를 컨스트럭트 안 하고 메소드 갖는 거예요. 자, 팩토리 메소드를 써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하잖아요. 뭘 하면 되죠? 어떤 어떤 게 있으면 되죠? 그렇죠. 크리에이트 웹사이트가 있으면 되는 거죠. 웹사이트가 얘네들이 다 슈퍼 클래스잖아요, 지금. 그죠? 크리에이트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팩토리 메소드에서 만들면 되는데, 이제, 팩토리 메소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좀 이슈긴 한데, 팩토리 메소드를 쓸 때,
팩토리 메소드 쓸 때 바뀌는 것들 실제로는 그건데 크리에이트 웹사이트를 쓰게 되면은 별로 장점이 없는데 실제로 룸을 만들든지 월을 만들든지 도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에이트 웹사이트를 하게 되면 그 룸 크리에이트랑 월 크리에이트, 도어 크리에이트가 다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뭐 어쨌든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크리에이트 웹사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룸 크리에이트, 뭐 월 크리에이트, 도어 크리에이트가 따로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이제 만드는 놈이 그러면 문제가 시원해지는데 사실 팩토리 메소드 쪽에서는 이쪽 구현체가 뭘 만들어지는지 몰라야 되는데 이 같은 케이스는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룸 만드는지 뭘 만드는지 도어 만드는지 모르고 쓸 수가 있네.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코딩하기 어렵겠죠. 지금 왜냐하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룸을 다 만들잖아요. 룸을 360한개를 딱 만들어요. 가독하는 개수만큼. 그 다음에 그 룸별로 각 사이드를 다 정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룸 만드는 거랑 월 만드는 게 같기는 어렵다고 진짜 메이드라는 게임을 만들다고 생각해봤어요. 룸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각 룸별로 1번 룸, 0번부터 360번 룸까지 쭉 돌면서 루프로 돌면서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랜덤을 쓰는지 뭐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랜덤을 쓰면 실제 미러가 안 풀릴 수도 있거든요. 알고리즘 그런 무시한 알고리즘 쓰면 나중에 얘가 영원히 미러에 갇혀버리는 처음부터 다 월이야. 딱 한가운데 있는데 다 월이야 이거. 완전히 주식화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길을 뚫어줘야죠. 길 뚫는 알고리즘 써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월하고 도어는 아마 같이 쓸 수 있을까요? 그래 팩토리 메소드 써가지고 월하고 도어는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뭐 랜덤을 쓴다든지 하여튼 뭐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크리에이트 하는 놈이 다 알아야 되니까 팩토리 메소드의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크리에이트 웹사이트 해가지고는 이게 내가 뭐 어쨌든 내가 로직을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룸이 나오면 크리에이트 룸을 해야 되고 월이 나오면 크리에이트 월을 해야 되니까 팩토리 메소드를 어디다가 쓸 수 있을지는 좀 네. 팩토리 메소드를 거기다 쓸 수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나오겠지만 크리에이트 월이라는 걸 이제 팩토리 메소드 만들었어요. 팩토리 메소드가 제공하는 게 지금 세 가지 크리에이트 룸, 크리에이트 월, 크리에이트 도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크리에이트 월을 이제 했는데 나중에 크리에이트 월을 이제 기능을 확장을 해요. 월 크리에이트 쪽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월을 기능을 확장을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뭐지 밤드 월이라고 해서 이제 그 폭탄이 숨어 있는 벽을 만들어요. 폭탄이 시한 폭탄이 있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리고 크리에이트 도어도 여기 보면 이게 크리에이트 인챈티드 도어라 해가지고 나중에 주문이 걸려있는 주문을 왜 넣어줘야만이 그러니까 스펠을 해줘야만이 문이 열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도어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즈 오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문을 열지 않으면은 주문을 넣지 않으면은 오픈이 안 돼 있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팩토리 메소드가 적합하게 선의 그 처리가 가능한 거죠. 나중에 기능을 확장했을 때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 핵심은 서브 클래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자체가 서브 클래싱이 돼야만이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얘를 가지고 물론 얘도 서브 클래싱이 돼 있긴 한데 웹사이트랑 룸, 월, 도어가 서로 구분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로직이 실제 지금 현재 로직은 뭐 룸이면 룸, 월이면 월이지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금 애매하고 나중에 이제 월이나 도어에다가 그 기능을 확장했을 때 이제 그걸 쓰면 되겠죠. 그래 팩토리 메소드는 그렇게 쓴다 치고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 페인트 칠? 어떻게? 어? 한 색깔 바꾼다고? 아, 그렇지. 스킨이 있는, 그렇지. 실제 그거는 이제 UI적으로 표현을 할 때, 룸하고 월하고 도어가 뭐 이렇게 뭐좀 이렇게 뭐 약간 스킨이 있어가지고 좀 뭐 투명한 데다 그러니까 뭐 사파이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시로 뭐 이렇게 돼 있는 뭐
드라큘라 V라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럴 때 이제 abstract 팩토리를 쓸 수 있겠죠. abstract 팩토리를 쓰면은 각각의 스킨별로 이렇게 룸이나 월이나 도어를 이렇게 들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드라큘라 느낌의 어떤 뭐 팩토리가 있고, 아니면 사파이어 느낌의 팩토리, 유리 느낌의 팩토리가 있고, 뭐 그런 팩토리가 있고, 각각의 팩토리에 따라서 메이즈가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게 나올 수가 있겠죠. 패밀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싱글턴은 뭐가 있을까요? 싱글턴이 쓰는 거는 싱글턴 좀 애매하네. 싱글턴. 네. 뭐 싱글턴은 그렇다 치고, 뭐 팩토리 클래스 같은 것들은 싱글턴으로 또 표현할 수도 사실 있어요. 팩토리를 만드는 것들은 개 팩토리 뭐 이렇게 해서 싱글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타입은 뭘 하셨어요? 사실 프로타입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밤드 월이라든가 챈트도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어떤 경우는 그냥 월이고 어떤 경우는 밤드 월이면 그런 것들은 다 프로타입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월이 어레이가 쭉 있어. 여기서 내가 월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월의 객체를 가지고 크론을 쓸 수도 있고 밤도를 크론을 쓸 수도 있고 챈트도 혹은 그냥 도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 때 프로타입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어, 어.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빌더. 빌더 어디다 쓰지? 빌더는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빌더는 이제 디렉터가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 360관계의 그 룸을 만드는데, 룸을 만들고 이제 그 크레이트 메이저라는 걸 만든다 했죠. 크레이트 메이저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뭐 랜덤을 쓴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뚫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계에 따라서 걔가 코드가 생각해보면 for i는 빵에서 360까지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크레이트 룸을 하고 각각의 그 룸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는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는 어 뭐가 다를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약간 조금 목지가 꺾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방을 360방개 만들고 룸 만들고 룸 만들고 룸을 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개의 사이드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출구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하나의 디렉트가 하나의 일이라고 치면은, 실제로 이것을 이제 메이드를 빌드하는 놈들은 여기 따라서 각각의 이제 메시지 콜 되면은 그 실제 빌드는 그 맵을 만드는 놈이죠. 그 메이드 맵을 만드는 놈은 이 콜 될 때마다 이 메이드 맵에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겠죠. 메이드 맵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각각의 룸과 그 사이드랑 그리고 길 뚫는 것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디렉터는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방을 만들고 방의 사이드를 결정하고 그리고 길을 뚫는 거, 요 순서의 알고리즘은 딱 픽사되어 있는 거고, 디렉트 입장에서는 실제 어떤 방을 할당을 하고 어떤 사이드를 할당하고 어떻게 길을 뚫는가, 이거는 디렉트는 모르는 거죠. 그것은 각각의 그 메이드 맵을 만드는 어떤 그 빌더 쪽에서 그것을 구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디렉트가 이 코라는 이 로직이랑 그 실제 맵을 만드는 로직이랑 서로 그 세퍼레이션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직이 서로 분리된 것들을 고립시키는 게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